왜 자꾸 손흥민한테 까불어? 알리, 메디슨 면전에 저질러버리자 10초 동안 정적 흐른 이유. 시간 참 빠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렸던 주장 손흥민의 감동 투혼이 벌써 1년 지났다. 파올로 벤투 전 감독이 이끌었던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12월 3일 카타르 알 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후반 46분 추가 시간 손흥민의 어시스트에 이은 황희찬의 결승골이 터져 난적 포르투갈을 2-1로 이겼다. 1승 1무 1패의 한국은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명승부였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긴 뒤 가나에게 2-3으로 무릎을 꿇었다. 조규성의 멀티골이 터졌음에도 복병 가나에게 잡혔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포르투갈을 잡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드라마였다. 한국은 전반 5분 만에 오르타에게 선제골을 실점하며 포르투갈에 0-1로 끌려갔다. 하지만 전반 27분 김영권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정규 시간 90분이 지나도록 1-1이었다. 한국의 탈락이 유력해졌다. 이때 기적이 연출됐다. 후반 46분 추가 시간 손흥민이 공을 잡아 60m 폭풍 드리블 질주를 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안면골절상을 당했던 손흥민은 대회 내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했다. 하지만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을 마스크를 벗는 투혼을 발휘했다. 손흥민이 내준 패스가 포르투갈 선수 다리 사이를 통과해 황희찬에게 전달됐다. 황희찬이 침착하게 밀어넣어 결승골을 뽑았다. 황희찬은 상의를 탈의하고 환호했다. 유명한 젖꼭지 세리머니였다. 16강 진출을 직감한 손흥민도 눈물을 흘렸다. 조규성이 "형 아직 안 끝났어요" 라며 가나전을 핸드폰으로 보자고 했다. 한국이 2-1로 이겼지만 자력으로 16강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 경기가 먼저 끝났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모여 핸드폰으로 가나 대 우루과이전을 지켜봤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2-0으로 잡으면서 한국의 16강행이 확정됐다. 선수들은 그제야 모두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손흥민도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다. 조규성은 팬들이 준 중꺾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라고 써진 태극기를 들고 환호했다. 황희찬은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았다. 모두가 기억하는 카타르에 잊지 못할 감동의 밤이었다. 기자도 카타르 현장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소식을 현장발 기사로 고국에 전했다. 당시 카타르에 있던 한국 취재진 약 120명은 한국의 탈락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한국이 16강에 갈 경우 숙소와 비행기를 연장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황희찬이 골을 넣은 순간 기자가 아닌 한국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취재석에서도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났다.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기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워낙 경기 종료가 임박한 시간에 결승골이 터져서 마냥 기뻐할 시간이 없었다. 1분 동안 환호했던 기자들도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급하게 기사를 마감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3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SNS에 한국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1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울먹이는 손흥민, 태극기를 휘두르며 환호하는 황희찬, 수문장 김승규와 얼싸안고 포유하는 정우영 사진이 포함됐다. 1년 만에 감격의 순간을 기억한 축구팬들은 알 라이안의 기적,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하는 이유. 국뽕이 차오른다. 손날두의 어시스트는 아직도 감동. 고마워 호날두. 벌써 1년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던 한국은 16강에서 브라질과 격돌했다.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한 한국은 브라질에게 1-4로 완패를 당했다. 네이마르는 김승규를 농락하는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후반전 한국은 백승호의 대포할 중거리포로 0패를 면했다. 1년이 지났지만 카타르 월드컵 16강이 감동은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오는 1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월드컵 16강이 감동재연에 나선다. 2.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절친의 죽음 전. 작별 인사도 못했다. 페드로 포로가 힘든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포로는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절친한 친구를 잃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친구의 이름은 모하메드 카이라 타마아즈다. 포로와 5세 때부터 친구였던 타마아즈는 신장에 생긴 종양이 뇌로 전이돼 지난달 초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포로가 친구를 회상했다. 포로는 우리는 내 고향인 돈베니토에서 만났다. 타마아즈와 그의 가족은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모로코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가장 좋은 우정은 즉흥적으로 생겨나는데 우리의 우정도 그랬다. 우리는 근처에 살았고 어느 날 그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타마아즈는 자신을 소개했고 우리는 함께 학교에 다니며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다. 학교 운동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언제나 함께 놀았다. 라며 타마아즈와 어떻게 관계를 쌓게 됐는지 설명했다. 두 사람은 포로가 축구를 시작하면서 멀어졌다. 포로는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난 축구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마드리드, 지로나, 바야돌리드, 리스본을 거쳐 이제는 런던으로 가야 했다. 라며 자신이 프로에 입단한 이후 연고지를 옮기며 생활했기 때문에 이전만큼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포로가 절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지난달이었다. 포로는 친구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타마아즈가 세상을 떠날 때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런던에서 시즌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대신 포로는 타마아즈의 가족들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포로는 얼마 전 나는 그가 아프다는 걸 알았다. 불행하게도 신장에 생긴 종양이 머리까지 빠르게 퍼졌다. 나는 타마아즈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모로코로 돌아온 그의 가족이 송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필요한 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타마아즈는 이제 그의 가족과 편안하게 쉬고 있다. 라고 했다. 절친의 부고 소식을 들은 와중에도 포로는 꿋꿋하게 경기를 소화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잡은 포로는 이번 시즌 꾸준히 출전하고 있고 다가오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출전이 예상되는 중이다. 3. 대관식 된 현대가 더비, 울산. 주민규 원톱 오른쪽 화살표 전북. 백승호 플러스 송민규 플러스 아마노준 맞불. K리그 1 라인업. 이미 우승을 확정한 울산 현대와 목표가 남아있는 전북 현대의 현대가 더비 라인업이 공개됐다. 울산과 전북이 3일 오후 2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 1 2023의 38라운드 현대가 더비 맞대결을 갖는다. 더비 경기지만 두 팀의 희비는 이미 엇갈린 상황이다. 울산은 대구와의 리그 35라운드에서 우승을 조기 확정했다. 시즌 내내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은 울산은 지난해에 이어 리그 2연패라는 엄적을 달성했다. 울산은 지난 1983년 창단 이후 최초로 리그 2연패라는 엄적을 달성했다. 1996, 2005 시즌 우승 후 홍명보 감독이 지난해 우승을 차지하며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울산은 이제 2연패라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진입했다. K리그 2연패는 수원 삼성, 1998-1999, 성남 이라 천마, 1993년에서 1995년, 2001년에서 2003년, 전북현대, 2014-2015, 2017년에서 2021년, 총 3팀만 갖고 있었던 영광이다. 이 영광의 재단에 울산도 이름을 올린다. 반면 전북은 다음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위해서는 3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야 한다. 현재 3위 광주, 16승 10무 11패 승점 58와 승점 1점 차인 전북, 16승 9무 12패 승점 57, 은 이 경기를 반드시 잡고 광주가 동시간에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맞대결에서 지거나 비비길 바라야 한다. 만약 전북이 비길 경우 다득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K리그 1 규정상 광주 47골, 가져도 전북 45골, 이 최소 2골 이상 넣고 광주가 무득점에 그치갈 바라야 한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울산이 앞선다. 가장 최근 홈경기 맞대결인 8월 19일 울산 홈경기에서도 울산이 후반 26분 엄원상의 결승골로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통산 성적이 41승 29무 41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어 울산이 그간 밀렸던 현대가 더비 통산 성적 우위를 점할 기회다. 울산은 4-2-3의 1전형으로 나선다. 조현우 골키퍼를 비롯해 김태환, 정승현, 김영권, 설영우가 수비를 구성한다. 김성준과 이청용이 3선에서 수비를 보호하며 루빅손, 강윤구, 엄원상이 2선, 주민규가 최전방 공격을 책임진다. 지난 주중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다녀온 울산은 마틴 아담과 김민혁, 조수혁, 김기기, 이명재가 빠지고 설영우, 정승현, 조현우가 돌아왔다. U22 자원인 강윤구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벤치에 조수혁, 김기기, 이명재, 이재욱, 김민혁, 아타로우, 마틴 아담이 준비한다. 이에 맞서는 전북은 4-3의 3전형으로 나온다. 김정훈 골키퍼를 비롯해 정우재, 홍정호, 정태욱, 안현범이 수비를 구축한다. 박진섭과 백승호, 아마노 준이 중원을 지키고 측면에 송민규와 이동준, 이준호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격한다. 역시 챔피언스리그 홍콩 원정을 다녀온 전북도 박재용을 대신해 U22 자원인 이준호가 최전방에 먼저 출전한다. 라운드 누적 경고로 이번 라운드에 결장하는 김진수를 대신해 정우재가 왼쪽 측면에 자리한다. 정태욱은 홍콩 원정 때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 이 경기 출전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다. 벤치에는 정민기, 박재용, 구자룡, 이수빈, 최철순, 문선민, 하파 실바가 대기한다.